구간이 나뉘어져 있는 문제인데, 자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없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자 등산, 뭐 산을 오른다, 뭐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구간이라는 거는 서로 구분되는 각각의 운동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산의 어디 중간 지점까지, 여기 중간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자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는 거야. 끝까지 안 가고 혹은 넘어가지 않고. 자 그러면 거리 같고, 그치? 속력은 문제에서 뭐 주어지든지 할 거고, 올라갈 때 속력, 내려갈 때 속력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면, 산을 올라갈 때 첫 번째, 그다음에 산을 내려올 때 두 번째, 이렇게 구간을 각각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자 거리나 이동 거리나 총 걸린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중간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마찬가지야. 자 첫 번째 올라가는 운동, 두 번째 내려오는 운동, 두 개를 구분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을 완전히 넘어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정상까지 오르는 운동, 그 다음에 정상에서부터 완전히 지면 그 아래까지 내려오는 운동,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각각 생각을 해 주시면은 이제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서로 구분이 되는 운동을 이제 쪼개서, 이 운동을 이제 거리나 시간에 관해서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 주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구간이 나뉘어져 있는 문제인데, 자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없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자 등산, 뭐 산을 오른다, 뭐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구간이라는 거는 서로 구분되는 각각의 운동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산의 어디 중간 지점까지, 여기 중간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자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는 거야. 끝까지 안 가고 혹은 넘어가지 않고. 자 그러면 거리 같고, 그치? 속력은 문제에서 뭐 주어지든지 할 거고, 올라갈 때 속력, 내려갈 때 속력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면, 산을 올라갈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산을 내려올 때 두 번째, 이렇게 구간을 각각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 거리나 이동 거리나 총 걸린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중간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마찬가지야. 자 첫 번째 올라가는 운동, 두 번째 내려오는 운동, 두 개를 구분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을 완전히 넘어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정상까지 오르는 운동, 그 다음에 정상에서부터 완전히 지면 그 아래까지 내려오는 운동,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각각 생각을 해 주시면은 이제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서로 구분이 되는 운동을 이제 쪼개서, 이 운동을 이제 거리나 시간에 관해서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 주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부등식의 활용 세 번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과 속력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죠. 도형은 둘레의 길이, 그 다음에 넓이, 그 다음에 부피, 이 정도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둘레 길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직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자 내각이 90도인 사각형을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하는데, 가로의 길이를 A,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이는 우린 L은 자 A 더하기 B의 두 배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걸 다 더한 게 둘레니까, 맞나? 자 이거랑 이제 구분되는 게 원 하나 정도 다시 봐두면 되겠네, 그치? 원에서 중요한 거는 반지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의 둘레 길이는 자 2πr,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레 길이는 워낙 쉽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이 평면 도형의 넓이인데, 이 평면 도형의 넓이는 꽤 종류가 많죠. 그래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제 사변형을
나눌 수 있어. 자, 사변형은 사각형이란 얘기지, 그치? 자, 제일 먼저 정사각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제일 간단한 거.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죠, 그쵸? 그러면 가로 길이를 A라고 한다면 A 곱하기 A 이렇게 될 것이고, 직사각형은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르니까 A 곱하기 B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 자, 이 녀석은 아랫변, 그 다음에 윗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자, 평행사변형. 이 녀석은 자, 그림으로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라고 치면, 자,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자, 이렇게 내렸을 때 높이를 H라고 한다면 A 곱하기 H가 됩니다. 그렇지? 가로 세로보다는 밑변과 높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름모. 자, 마름모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이 선생님 왜 나왔나요? 이렇게 궁금하면은 자, 이 평면도형의 넓이에 관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는 게 원 정도 남았죠. 자, 이 녀석은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반지름을 2번 곱하고 원주율을 곱해주면은 이게 원의 넓이가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부피에 관한 내용인데, 부피라는 것은 이제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몇각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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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기둥, 사각기둥 이렇게 나오는 자, 기둥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원기둥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뿔, 원뿔, 삼각뿔, 사각뿔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공 모양의 구, 이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입체도형. 그러면은 자, 기둥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밑넓이를 S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하면 S 곱하기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바로 자, 기둥의 부피가 되는 것이지. 자,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각기둥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각기둥이라고 한다면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고 자, 높이가 H다라고 하면 얘도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겠죠. 밑넓이라는 거는 결국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A 곱하기 B,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뿔이라는 것은 자, 뭐 이런 모양이죠. 자, 예를 들어서 원뿔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 거. 자,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중심으로 내린 수직으로 내린 거를 높이라고 하고, 자, 그럼 물리량이 여기가 H가 있고 여기 밑넓이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똑같이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즉 기둥의 부피가 있는데 이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치? 특징이 이 앞에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도 역시 3분의 1 곱하기, 자, 만약에 이게 원뿔이다라고 한다면 밑면의 넓이는 원의 넓이가 되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건 좀 봐두셔야 됩니다. 3분의 4라는 숫자가 생소하기는 하겠지만, 자, 이거 가만히 보면 부피라는 거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 다 각각 몇 번을 곱했나? 물리량을 3번을 곱했습니다. 그치? 3번 곱했고 3번 곱했다, 물리량을. 자, 그 다음에 뿔도 마찬가지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넓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잖아. 자, 이것도 길이를 3번 곱했고, 그 다음에 9라는 것도 3분의 4는 상수, 파이라는 거는 역시 숫자, 반지름을 3번 곱했잖아. 그럼 여기도 길이를 3번 곱한다라는 개념이야. 자, 선생님이 이제 그 평면도형, 입체도형을 할 때 계속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점을 모으면 선이 되고 선을 모으면 자, 면이 되고, 자, 이 면이라는 거는 뭐 이런 개념이지. 나무젓가락을 되게 촘촘하게 이런 막대기를 계속 모아두는 거야, 그치? 빈틈없이. 그래서 이 선을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면은 이게 면이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입체라는 것은 뭐 기둥이나 이런 부피가 있는 것은 자 이런 종이를 계속 촘촘하게 쌓아가면 어떻게 되나? 책이 되고 그렇게 되지, 그치? 상자가 되거나 그러면 자 이 종이 한 장을 계속 쌓는 거야. 그래서 물리량을 보면 자 우리는 이 물리량을 점이 모인 거를 길이라고 하고 이 선을 선이 모인 이 면을 우리는 면이 차지하는 물리량을 넓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입체가 차지하는 물리량을 우리는 부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 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가로의 길이가 A다라고 하면 물리량은 그냥 A가 되는 것이고 맞나? 넓이는 자 가로가 A고 자 이거 똑같다고 쳐봐요. 여기도 가로가 A 세로가 B야. 그럼 여기도 세로가 B 이렇게 되겠지. 넓이라는 것은 자 이게 만약에 직사각형 형태다 아주 큰 면 형태다라고 치면 결국은 길이 곱하기 길이 이렇게 두 번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단위는 예를 들어 센티미터면 센티미터가 나올 것이고 센티미터를 넓이는 두 번, 길이를 두 번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부피는 또 뭘 곱해야 되냐면 높이까지 곱해야 되죠. 그렇죠? H, 높이, B가 아니라 H. 그러면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기 때문에 단위는 길이를 세 번 곱해서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단위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량이 부피는 세 번 곱한 거고 넓이는 지금 보는 것처럼 길이를 두 번 곱한 거고 그렇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필수 예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요거에 관한 예제들을 보면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봅시다. 필수 예제 2번 길이가 24m인 철망을 이용하여 자 직사각형의 이런 울타리를 만드는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3배 이상이 되도록 가로가 더 길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로 길이를 미지수 A라고 둡시다. 그러면 자 세로의 길이를 모르니까 또 B로 둬도 되기는 하지만 자 한번 뭐 B로 둬볼까요? 자 근데 이 관계가 있어. 철망의 길이는 24야. 그치?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즉 2배의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한 이 둘레의 길이는 철조망의 길이인 24와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치? 둘레에 관한 거. 그러면 A 더하기 B는 2로 나누면 12가 되고 따라서 세로의 길이는 우리는 드디어 12 빼기 A 형태로 즉 문자를 두 개 쓰지 않아도 이제 하나로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로의 길이는 12 빼기 A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로의 길이 즉 A가 세로의 길이 12 빼기 A의 3배 3배란 얘기는 세로 길이 곱하기 3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것 이상이 돼야 돼. 가로 길이가. 그러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이제 1차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네요. 맞나? 자, 여기 우변 계산을 하면 분배 법칙을 이렇게 쓰면 자, 36 빼기 3A가 되니까 자, 문자를 다 좌변으로 넘깁시다. 양변에 3A를 더해주면 4A는 자, 숫자는 그대로 36이 남고 36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9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왜냐면 4분의 1을 양변에 곱해줬기 때문에 양수를 곱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 가로의 길이는 최소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자 9m 이렇게 답이 되겠죠. 필수예제 5번 자 밑면인 원의 넓이가 9파이 제곱 센티미터인 원뿔이 있다. 자 이런 원뿔이 있는데 밑면의 넓이가 9파이 제곱 센티미터. 자, 이 녀석의 부피가 자, 54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상일 때 자, 높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지. 자, 먼저 뿔의 부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밑면의 넓이는 9파이라고 나와 있고요.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지수 h로 그대로 두고 이게 지금 부피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5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54파이보다. 자 그러면 파이파이 약분을 하고
자, 39 약분해서 3이 되고, 따라서 3h는 5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따라서 h는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3, 1은 3, 3, 8, 24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높이는 18 이상이 될 때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5번의 정답은 18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네. 단위가 지금 다 세제곱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속력이라고 이렇게 써놨었는데 속력, 거리, 시간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죠. 자, 기호를 쓰면 속력이라는 것은 v, 그 다음에 거리는 s, 시간은 t. 자, 어떤 경우는 거리를 s라고 안 쓰고 뭐 이제 d라고 쓰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자, 기본적인 정의들입니다. 속력, 거리, 시간 사이의 서로 관계식들. 자, 먼저 속력이라는 거는 얼마나 빠르냐에 관한 것이고, 자, 일정한 거리를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냐, 이게 바로 속력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자, 속력의 공식을 기본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할 줄 아셔야 되냐면, 자, 지금 V는 이렇게 V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잖아. 그러면 S는 하고 식을 변형을 시킬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자, S만 남기려면 요 분모에 있는 T를 없애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에 T를 곱해주면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VS로 정리됐으니까 자,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으면 자, 여기 두 번째씩 볼까요? 시간만 남기려면 양변에 V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럼 V가 사라질 테니까 자, V분의 S 이렇게 정리를 하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속력거리 시간과 관련된 관계식을 속력에 관해서도 거리에 관해서도 시간에 관해서도 각각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 구간이 나뉘어져 있는 문제인데 자,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없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자, 등산, 뭐 산을 오른다 뭐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구간이라는 거는 서로 구분되는 각각의 운동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산의 어디 중간 지점까지, 여기 중간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자,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는 거야. 끝까지 안 가고 혹은 넘어가지 않고. 자, 그러면 거리 같고, 그치? 속력은 문제에서 뭐 주어지든지 할 거고, 올라갈 때 속력, 내려갈 때 속력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면 산을 올라갈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산을 내려올 때 두 번째, 이렇게 구간을 각각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 거리나 이동거리나 총 걸린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중간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마찬가지야. 자, 첫 번째 올라가는 운동, 두 번째 내려오는 운동, 두 개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을 완전히 넘어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정상까지 오르는 운동, 그 다음에 정상에서부터 완전히 지면 그 아래까지 내려오는 운동,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각각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제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서로 구분이 되는 운동을 이제 쪼개서 이 운동을 이제 거리나 시간에 관해서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주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은 자, 이제 예를 들면 트랙에 관한 건데 얘도 직선 트랙이 있고 원형 트랙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자, 첫 번째, 한 지점에서 한 명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다른 한 명은 왼쪽으로 움직이고 동시에 출발했어. 그러면 자, 일정 시간 후에 두 사람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점점 멀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자, 이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를 A, 왼쪽으로 움직인 거리 B.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주면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일정 시간 후에.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양 끝에서부터 자, 이렇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만나겠지, 그치? 그래서 자, 여기가 움직인 거를 예를 들어서 기억,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 니은을 왼쪽으로 움직인 거리라고 한다면 기역 더하기 니은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만나는 순간까지 가면은 이 전체의 거리가 되겠지, 그치? 맞나? 자,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트랙을 도는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런 학교 운동장 같이 생긴 거를 트랙을 돈다.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같은 방향으로 돌고 다른 방향으로 도는 건데, 자, 같은 방향으로 돌았어. 자, A라는 사람이 되게 빨라.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되게 느려. 그래서 자,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따라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 한 바퀴 하고 한 3분의 1을 돌았고 얘는 뭐 한 3분의 2 바퀴 돌았어. 그래서 여기서 만나. 그러면 이 핵심은 뭐냐면 만난다라는 건 처음으로 만날 때는 한 바퀴 차가 난다라는 거야, 그렇지? 운동장 한 바퀴 차 따라잡힌 거니까. 그래서 자, A의 움직임 거리를 SA라고 하고 B가 움직인 거리를 SB라고 하면 자, 처음으로 만날 때는 이게 한 바퀴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이제 한 바퀴 차가 나는 운동. 그 다음에 자, 거꾸로 이제 출발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경우. 이거는 자, SA와 SB를 움직임의 합이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문제를 식을 세팅을 해주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내용. 이제 보트가 움직이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자, 흐르는 물에서 보트가 움직이는 경우는 아니면 저기 바람이 부는 하늘 위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 자, 물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속력 V의 속력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트는 자, 첫 번째 경우 자, 스몰 V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러면 이 경우는 자, 배가 움직이는 상대적인 속력은 이 물 밖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는 되게 빨리 움직이는 거야, 그치? 어떻게 움직이냐면 보트의 속력과 물살의 속력 두 개를 더해준 것만큼 빨리 움직입니다. 엔진을 꺼도 어떻게 되냐면 이 물살의 속력만큼 움직이는 거지. 스몰 V가 0이어도,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배가 이제 물살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경우 V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V가 만약에 배의 속력이 물살의 속력과 같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이 배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겠지, 그치? 물 밖에서 볼 때는. 자, 그래서 얘는 보트의 속력에서 물살의 속력을 빼주는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세팅하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문제도 마찬가지겠지? 자, 그러면 이 내용에 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 뭐 내려갈 때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자, 끝까지 올라간다라는 말이 없고요. 올라갈 때는 자, 시속 3km per hour로,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자, 같은 길을 동일한 속력으로. 자, 그럼 내려올 때도 3km per hour 속력이.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거리를 x라고 두면 내려올 때도 x가 되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요, 2시간 40분 이내에 맞춰야 돼. 2시간 40분 이내에 등산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단위를 잘 보셔야 돼. 단위를 통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단위는 지금 거리는 킬로미터고 시간은 시 단위야, 그치? 분초가 아니라. 자, 그래서 얘도 시 단위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분 단위를 시 단위로 고쳐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2시간 40분, 2시간. 자, 40분을 이제 시간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40분이라는 거는 전체 60분이 한 시간이니까 60분의 4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2시간 더하기 자, 6분의 4니까 3분의 2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3분의 8시간 이렇게 되는 거지. 2시간 40분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전체 시간이 2시간 40분 이내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은 자, 올라갈 때의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의 시간을 t2라고 한다면 얘가 2시간 40분, 즉 3분의 8시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풀었습니다. 잘 봐. 시간은 올라갈 때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는 값이지. 맞나? 자, 그러면 거리 x를 속력 3km/h로 나누고 내려올 때도 거리 x를 3km/h로 나눌 때 자, 이게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자, 분모가 다 3, 3, 3 있으니까 양변에 3을 곱해주면은 자, 분모가 다 없어지죠. 그러면 좌변에는 2x가 남고 우변에는 8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지금 거리잖아. 그치? 그래서 단위 킬로미터 단위 요거를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지. 자, 그러면 7번 정답은 4k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부등식의 활용 세 번째 시간은 도형과 속력거리 시간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도형은 둘레 길이, 그 다음에 넓이, 부피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넓이는 특히 사변형의 넓이가 5종류나 되기 때문에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이야 문제가 없는데 이 이제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 세 개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는 방법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기억이 안 나면 이제 평면 도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는 자, 기둥의 부피, 뿔의 부피, 구의 부피가 있는데 자, 기본적인 부피가 이제 기둥의 부피지.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뿔은 기둥의 부피 곱하기 3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구는 3분의 4라는 계수가 붙는다라는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물리량을 곱하는 원리는 점이 선이 되고 면이 되고 공간이 되는 여기서 이제 물리량을 길이는 하나만 가지고 있고 넓이라는 건 길이 곱하기 길이 개념 두 개를 곱한 거 부피라는 건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를 3번 곱한 거 그래서 부피는 그래서 자 세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뭐 세제곱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그 다음에 속력, 거리, 시간 관련되는 거. 자, 기본적으로 속력, 시간, 거리에 관한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때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이제 구간을 나눠야 되는 문제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자, 예를 들면 왼쪽으로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자,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을 나눈 다음에 각각의 운동에 관한 시간과 거리에 관한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식을 세울 수 있고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부등식의 활용, 지금 이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